안녕하세요.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특강, 매출 2배로 올리는 홍보물 제작 방법. 강사 김나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랑 오늘 1시간 반 정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김나희 강사는 한국교육전문강사협회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AI 크리에이터로서 AI 작가로서 열심히 작품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AI 전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서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의 지역 활성화를 돕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카카오 단골시장, 단골거리 교육 매니저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요. 덕분에 한국강사교육진흥원 2024년을 빛낸 강사상 생성형 AI 활용 전문가 부분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으로서도 한 25년 정도 그렇게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컨설팅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음 항상 우리 대표님들은 누군가를 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를 하셨다면 오늘은 비즈하우스에서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가위 역대급 쿠폰. 저와 강의를 잘 진행하신 후에 이 쿠폰을 다운받으셔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배너나 또는 포스터, 현수막 요런 것들 만드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진행될 내용은요. 추석 시즌 홍보물 전략과 카피라이팅, 그리고 홍보물 제작 실습하는 방법, 매출 상승을 위한 AI 활용법,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템플릿 추천도 드리면서 쿠폰 활용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석 시즌 홍보물 전략, 카피라이팅. 우리 대표님들 그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1시간 반 동안 어떤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잘 안 올라요. 추석 상품 준비 중인데 마케팅이 막막해요." 네. 마케팅 너무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 대표님들은 꾸준히 마케팅을 해 오셨을 거예요. 그게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대표님들은 꾸준히 고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되셨던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열심히 했지만 딱 나한테 와닿는 그런 결과물을 안겨주지 못했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하나씩 짚어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마케팅 굉장히 어렵죠. 저 또한도 카페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또 브랜딩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고민이 많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어떤 부분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마케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항상 저한테는 숙제예요.
네, 오늘 시간에는 '아 요거 하나는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한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MF라는 고객의 언어와 고객과의 약속, 이 두 가지를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케팅은 굉장히 사실상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 또한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나의 생각을 살짝만 전환을 하면 '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요런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또는 '요런 부분은 내가 놓친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랭귀지 마켓 피트. 네, LMF. 요거는 뭐냐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 공급자 지향 언어에서 고객이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줘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내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건 이런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사장님이 고객들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요런 부분들이 주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이 지난 후에는 '아 고객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가 보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의 마음을 휙 사로잡는 방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써서 어렵지 랭귀지 마켓 핏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거. 요런 것들을 문장화 시키자. 이것이 '내가 바로 그 제품이야. 내가 바로 찾던 그 제품이야.'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언어를 바꿔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뒤로 갈수록 쪼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방식은요. 최고급 원료를 사용했어요. 특허받은 기술이에요. 업계 1 위입니다. 이런 얘기는 내 자랑 위주였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저는 바리스타 몇 급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리를 하는데 요런 자격증 뭐 한식 자격증이 있습니다. 베이커리에 관련된 뭐 양식 뭐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끝맺었다면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아 특허? 잘 모르겠어. 그게 뭐에 도움이 되는 건데?" "업계 1 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고객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생각을 쪼끔 바꿔 보자고요. LMF 고객이 알아듣는 언어로 전환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건조한 피부로 고민하셨나요? 아 맞아. 나 요즘 너무 건조해. 완전 극건조야.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 마스크 벗으니 신경 쓰이는 주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마스크를 우리가 많이 쓰고 다녔어요. 너무 불편하고 그 답답함 속에서 내 피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팔자주름이요. 너무 깊게 골이 패인 거예요. 너무 속상했는데 고객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 신경 쓰이죠?" 라고 우리 대표님들이 말을 전달을 하면 "어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라는 공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5 분이면 완성되는 포토북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고객들은 '와 이거 진짜 간단한가 보다. 쉽게 만들 수 있겠는데?'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이 퀴즈를 한 3 가지 정도 풀면서 감각을 좀 키워 보자고요. 점심에 빨리 사가고 싶은 직장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직장인이 있다면 어 A가 고객들한테 언어가 빨리 흡수가 될까요? B가 고객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페셜티 싱글 오리진입니다. 라이트 로스팅 원두 사용됐어요. 아니면 오븐 픽업, 사무실까지 따뜻함 유지 가능. 이렇게 썼다면 어느 게 더
직장인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글일까요? 당연히 느낌이 딱 오시죠? B죠. 시간, 결과, 상황을 아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고객 행동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 빨리 가서 5분 내에 저거 갖고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좀 여유 있게 먹으면서 잡생각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잠깐 낮잠을 자 볼까?" 막 이런 것들을 그리게 만드는 문장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용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펌을 하고 나면 피부가 막 따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했던 고객에게는 어떤 문구가 전달이 쉬울까? A. 따가움 없이 컬만 살리는 저자극 클리닉 펌. 아침 빗질로 정리 끝. B는 프리미엄 케라틴 CMC 복구 레이어드 컷 전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사실요. B라고 쓰면요. CMC 뭐 케라틴? 한번 가서 물어볼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나 보다.'라고 과거에는 고객들의 관심이 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경험이 공감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객들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문장이라면 당연히 마음에 쏙 들어서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따가움 없이 컬만 살리는 저자극 클리닉 펌. 아침 빗질도 정리가 한 방에 돼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전문 용어보다는 이분들의 걱정과 감정을 해소해 주는 그런 문장이 훨씬 도움이 돼요. 아침에 이렇게 살짝 컬만 하면 또 쉽게 머리가 정리가 되니까 드라이를 안 해도 되겠구나. 막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려내 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퀴즈 3번 볼까요? 떡집 추석 선물 세트를 보면서 우리 엄마 떡 좋아하시는데 요거 한번 사다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A랑 B 중에 어떤 게 훅 마음에 와 닿으세요? 전통 비법으로 빚은 명품 수제떡, 엄선한 재료, 그리고 B는 씻기 편한 한입 사이즈, 상온 3일 신선. 신선하대요. 그리고 택배 마감 9월 10일. 요거는 좀 고민하실 수 있는 문장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전통 비법으로 만들었는데 또 수제야. 근데 또 재료가 끝내줘. 이러면은 '와 이거 선물하기 좋겠다. 우리 엄마 사다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요. 한눈에 쏙 들어오는 문장 좋아해요. '아 그렇겠구나.'라고 연상이 되는 문장을 좋아해요. 씹기 편한 한입 사이즈. 우리 엄마 잇몸 약해. 당연하지. 이빨도 좀 불편하신데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씹기 편한 한입 사이즈, 상온 3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마감은 9월 10일 일이에요. 더 이상 지나면은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을 더해 주면 우리 고객들은 빨리 와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추상적인 찬사, "나 이런 거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명확하게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CTA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콜 투 액션이에요. 우리 고객들이 와서 빨리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끔 하는 문장까지 더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언어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질 공정 전문 용어 섞어 가면서 "우리 이렇게 잘해요."라고 했던 자기 자랑은 옛날 방식. 이제는 고객 언어로 해야 돼요. 상황이나 문제, 감정을 우리가 싹싹 긁어내는 그런 문장. 그리고 시간이나 수치, 그리고 즉시 얻는 결과를 눈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없지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문장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CTA 행동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진다면 우리 대표님들은 훨씬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언어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좀 감이 잡히실까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죠. LMF는 왜 중요할까? 바로 우리는 고객이 없으면 매출이 오르지가 않아요. 결국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죠? 고객의 마음이죠. 그 마음,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을 훅 열어줄 수 있는 열쇠 역할이 LMF라는 거예요. 왜요?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매 단계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단계가 있어요. 특히나 '내가 이걸 사야 되나? 이 제품 뭐지?' 라고 발견하게 되는 고런 순간, 거기에다가 내가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구매하지?'라는 관심을 갖는 그런 고객, 그 고객이 바로 구매를 하기까지 되는 그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고객인 거예요. 근데 이 관심만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구매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LMF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요소는 있어요 물론. 구매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른 선물도 있을 수 있고요. 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히나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거는 LMF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LMF가 뭐다? 고객의 마음, 듣고 싶은 얘기로 우리가 풀어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사실 우리가 전체 고객을 100% 라고 봤을 때 60%는 무관심해요. 별로 살 생각이 없어요. 뭐 알뜰해서일 수도 있고, 요런 구매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이 60%. 그리고 어 이거 나 좀 불편한데. 이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문제를 인식하는 인지 단계가 20% 예요. 근데 또 정보를 탐색해요. 문제를 인식했는데 바로 '아 요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요거에 맞는 물건이 뭐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여기에 놓고 찍으면 좋은 그릇은 뭐가 있을까?'라고 바로 정보를 탐색하면서 구매를 하려고 막 준비하는 단계가 17%. 근데 '아 이거 사야지.'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 고객은 3% 밖에 안 된다는 거죠. 60%, 20%, 17%, 97%는요. 고민, 고민, 고민. 무관심과 고민의 단계가 97%. 나머지 진짜 구매하는 고객은 3%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브랜드가 3%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3%, 옆에 있는 사람이 3% 이게 아니고요. 둘이 합쳐서 3%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 가게로 오게끔 후킹하거나, 우리 가게로 오게끔 고객의 언어 LMF를 쓰거나, 고객이 오게끔 이벤트를 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준비도, 이런 열정도, 이런 마케팅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3%를 나머지 분들에게 다 뺏기는 거죠. 이 3% 얼마나 치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3%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동안은 '아 내가 한 게 왜 이렇게 안 먹혀? 왜 매출이 안 올라?'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3% 예요. '아 그래서 어려웠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진짜 내 물건을 싹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된 고객이 3% 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꾸준히 성장해 가면 되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추석 때 한번 열심히 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카피라이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고객의 마음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고객 문제부터 살펴봐야 돼요. 뭐뭐 때문에 고민이세요? 아, 피자집에서는 저녁 메뉴 정하기 귀찮으시죠? 대부분. '아 뭐 먹지, 뭐 먹지?' 근데 갑자기 쿠폰이 딱 날라와요. 오늘 저녁 메뉴 정하기 귀찮으시죠?
쿠폰 드립니다. 피자 쿠폰 20% 할인. 이렇게 뜨면 고객들은 마음이 훅 가겠죠. 미용실. 한 달 새 뿌염, 우리 뿌리염새 전문 용어 뿌염. 티 날까 봐 걱정되세요? 라고 질문한대. 저 오늘 회의 있는데, 오늘 회의 밤에 있는데, 뿌염. 염색을 안 해가지고 약간 흰머리가 올라왔어. 이거 뭘로 해소하지? 그런데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서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가서 해야지.'라고 자극이 되겠죠. 세탁소 급한 정장 세탁 어디서 하지? 바로 여기 라운드리 24 뭐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내일 입을 정장 지금 당장 맡길 수 있죠. 분식집 야식 먹고 싶은데 배달비가 부담스러우세요? 저희는 오늘 주문하시면 무료. 오늘 6 시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무료 배송.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일단 우리가 긁어보자라는 거죠. '고객들은 이런 고민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두 번째, 말 많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 많이 하는 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좀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전달을 해 드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해를 더 돕고 싶으니까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고객들한테 조금 심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카페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고객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방에 끝내는 거죠. 갓 볶은 원두로 내린 진짜 커피 2,000원. 자, 편의점 얼마예요? 뭐 메가커피 얼마예요? 1,500원, 1,900원, 2,000원 하죠. 근데 갓 볶았어. 갓볶은 원두로 내린 진짜 커피 2,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물론 문장이 저렇게 길게 해서 포스터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네들을 조금 더 다른 거 사족이 다 필요 없어. 임팩트 있는 문장 하나로 압축을 하는 연습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감정을 자극해요.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어떤 거냐면요. 감정을 건드리는 키워드 사용해서 해볼 거예요. 안심, 신뢰감 줄 수 있는 또는 편리함 줄 수 있는 또는 특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햇반도요. 옛날에 인기가 없었는데요.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엄마가 해준 엄마 밥, 엄마가 해준 밥맛. 그 나쁜 부정적인 단어의 밥맛이 아니고요. 맛있는 밥맛. 이런 그 문장을 썼기 때문에 햇반의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직접 그린 것처럼 또는 20년 경력 셰프가 만든 저희 동네에도요. 그 20년 경력 셰프가 만든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또는 뭐 별 몇 개의 호텔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양식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살 긁어보자고요. 편리함. 집 앞에서 바로 픽업 가능. 퇴근길에 바로 픽업 가능. 이런 문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대표님들이 뭐 배민이나 아니면 다양한 곳에서 잘 팔리는 그런 메뉴를 보셨을 때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함, 남들은 모르는 숨은 맛집, TV에 나온 그 집, 뭐 풍자의 뭐 또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많이 올라왔던 짤인데 TV에 나 올집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한정 20 개만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나 저 20명 안에 들고 싶어.' 그런 특별함을 전달하는 문장이면 좋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훨씬 좋아요. 추상적인 표현. 어 이게 상대적인 그런 문장들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로서 마음을 딱 자극해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배달 이거보다는 30분 내 배달 보장. 저렴한 가격 그러면 5천 원부터. 많은 고객 만족. 리뷰 평점 몇 점. 그리고 신선한 재료 당일 아침에 받은 야채. 뭐 아니면은 우리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텃밭에서 바로 가지고 오는
뭐 텃밭에서 테이블로 바로 전달하는 뭐 요런 느낌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건 예시인데요. 업종별은 조금 특화 전략이 필요해요. 식당과 카페는 요즘 혼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와도 편한 것, 뭐 이런 거. 미용 뷰티, 또 요런 거 좀 재밌어요. 남편도 알아볼 편하. 남편, 남의 편이잖아요. 그쵸? 물론 내 편도 있으시겠지만 남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살아서 그런지 같이 살아서 그런지 센스가 없어요.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립스틱이 핑크였다가 레드로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이 미용이나 뷰티 쪽은 남편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소매업. 급하게 필요할 때 여기로 당장 오세요. 요런 키워드들 굉장히 먹히는 키워드입니다. 근데요, 우리 대표님들 제가 앞쪽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는 다 좋아요.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오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매장으로 들어오게끔, 우리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계 행동을 유도하라. 강력한 CTA, Call to Action. 그죠? 그 액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문장 장치를 해야 한다. 보세요. 이런 문장 많이 써요. "지금 주문하세요." "매장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 친절한 문장을 그동안 써 왔다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바꿔 보자고요. "오늘 밤 8시 까지만 주문 가능. 내일 아침 배송 원하시면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선착순 10 명만 20% 할인합니다." 이런 문장 어떠세요? 홈쇼핑에서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후킹하는 멘트나 아니면 긴장감, 쫄깃쫄깃한 그런 긴장감을 주는 문장은 홈쇼핑 많이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요런 문장들을 좀 캐치하려면 그분들이 어떤 언어로 후킹을 하시는지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런 문장들을 캡처했다가 우리 것에 우리 배너에 포스터에 활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LMF 잘하래요. 마케팅의 핵심. 고객이 쓰는 언어로 말을 해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하라고 해서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고객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센스 있게 캐치를 하고 그들이 방법적인 것, 그들이 그런 문제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하면 100% 구매로 올 확률이 100%는 약간 어 그거 같죠? 거짓말 같죠? 그래서 한 99%는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앞서서 김나희 강사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데 재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언어를 수집을 하는데 우리는 미용실이야. 근데 카페 언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통적인 요소 부분들은 뭐 CS라든지 요런 부분은 가져올 수 있지만 핵심적인 언어는 이 업종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언어를 내 거를 수집을 해야 돼요. 나의 업종에 맞는 걸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수집을 하냐면요. 고객 10명 정도한테 물어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강사님이 10 명이라고 했는데 11명 하면 안 되나요?" 11명 하셔도 되죠. 그래서 왜 우리 가게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뭐 물론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를 꼭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물어보세요. 네이버, 구글 리뷰 같은 데 보시면서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그런 리뷰를 보시고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뽑아 보세요. 물론 장점인 것도 있고 단점인 것도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뽑아 보세요. 그리고 경쟁 업체 리뷰도 괜찮아요. 비슷한데 좀 잘 나가는 데가 있어. 저런 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고객들이 그 점포들은 그 매장들은 그 온라인 사이트들은 어떤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을까?
그럼 다음 목표가 뭐예요? 우리도 그런 좋은 언어를 고객들이 나에게 전달해 줄 때까지 노력을 하시면 되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저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 고객들은 나한테 이런 장점을 얘기해 줬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걸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들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객 문제, 나는 두피가 가려워요. 파마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용실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자연 유래 성분을 이용한 파마 약을 씁니다. 또는 자연 성분이 몇 프로입니다. 뭐 요런 기능들을 접목을 시켜서 메시지를 완성하면 됩니다. 앞서 질문 퀴즈에서 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문장을 완성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자에서 20자 이내로 임팩트 있는 메시지 만든다.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검증을 한번 보다 받아 보세요. 물론 뭐 챗GPT나 AI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일단 사람 휴먼 터치가 필요한 그런 가족과 직원들한테 검증을 받아 봅니다. "요런 느낌 어때? 요런 메시지 전달력이 있어? 이런 메시지 공감이 충분히 돼?" 라고 질문을 해 보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요. 자, 앞서서 너무나 언어도 수집을 잘하셨고요. 너무나 메시지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가만 냅두면 거기서는 우리는 계속 수집만 하다 일이 끝나겠죠. 제일 중요한 단계 3 단계 실행이 답입니다.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이걸 당장 내가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그 간접적인 표현이어도 좋아요. 매장 간판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하시는 경우에 접목을 시켜보세요. 메뉴판에 적용해 보시고요. 소셜미디어, SNS 같은 데 게시물에 적용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전단지, 명함 또는 쿠폰 같은 곳에 문장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매출을 변화를 읽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만 했던 단계와 실행을 했던 단계의 그 변화의 그 차이를 보시면서 '아 요게 우리 매장에선 잘 먹히는구나. 우리 매장 고객들한테는 요거는 쪼끔 감각적으로 느껴지시지 않는가 보구나. 직접적으로 그런 언어를 어떻게 전달해 볼까?' 또 방향을 바꿔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요게 계속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내가 적용을 하기보다는 '아 요거 해 볼까?' 바로 적용하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다시 적용하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대표님들 자체가 마케터가 돼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내 물건 제일 잘 알거든요. 대표님들이 날 찾아오는 고객들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마케팅으로서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자, 그렇다면 LMF는 왜 필요한가요?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왜 우리인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고객들의 언어로 내가 잘 전달을 했더니 고객들이 왜 우리를 결정했는가, 우리 매장으로 왜 오는가, 우리 제품을 왜 선택했는가가 더 확실해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페르소나가 명확해져요. 옛날에는 감으로만 썼어요. 요런 분들이 오실 거야." 또는 "요렇게 하면 먹힐 거야. 요렇게 하면 인기가 없을 거야." 그냥 감으로 또는 누군가 하는 걸 따라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명확한 데이터 내가 앞서서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얻었던 데이터 근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명확해지죠. 내 제품의 내 브랜드의 어떤 핵심 요소가 명확해져요. 코어가 명확해져요. 뿐만 아니라 내 제품을 찾아와 주시는 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계속 마케팅을 했는지 그 페르소나도 명확해집니다. 타겟팅이 명확해져요.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우리가 마케팅과 브랜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살 긁어 봤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해볼 건데요. 비즈하우스에서 뭐 쿠폰도 주셨지만 사실상 비즈하우스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출력이 일괄적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우리 대표님들이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아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내가 디자인하고 바로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해 봤어요. "추석 홍보 놓치지 말자." 앞에서 김나희 강사랑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재미없잖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1 년에 몇 번 없는 큰 행사 중에서 추석을 놓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잠깐 등장을 했어요. 콘텐츠. 우리 대표님들 이런 고민하실 수 있어요. "나 콘텐츠 만들 시간 없는데요. 나 장사하느라고 바쁜데요. 나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매장에는요, 우리 회사에는요, 콘텐츠를 만들 디자이너가 없어요.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셔야 돼요. 대표님이든 아니면은 직원을 뭐 뽑으시든 지금 당장은 뽑지 못한다면 우리 대표님들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컨텐츠는요, 그냥 보기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컨텐츠는요, 안내 표지판이에요. 우리 매장으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안내 표지판. 우리 온라인 마켓으로 들어오게 하는 조명이에요. 고객들이 길을 잃지 않고 내 컨텐츠를 따라서 우리 옛날에 그 동화에도 있잖아요. 네. 뭐 있었죠? 이렇게 형 남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탕 뿌리면서 길을 안내하는 내가 다시 돌아갈 그 길을 표기를 하는 핸델과 그레텔인가요? 네. 그런 동화처럼요. 우리는 사탕을 뿌려 놓으셔야 돼요. 고객들이 사탕을 하나씩 하나씩 집으면서 우리 매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켓으로 오실 수 있도록 사탕을 뿌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탕이 컨텐츠인 거예요.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해서 안내 표지판 또는 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미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게 그 사탕이 될 것인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쿠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 추석에는 요런 포장템 어떠세요?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디자인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인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또 욕심도 많이 나고요. 네. 워낙 그 디자인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쁜 디자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미리 캔버스나 비즈하우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아이템들이 대단해요. 어 저도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는 모든 스티커랑 뭐 배너, 포스터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이 정도 퀄리티라면 디자이너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포장 디자인들 너무 예쁘고요. 요소 하나하나가 너무나 매력적이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잘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어 전문가에게 맡긴 수준으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 이런 홍보템 어떠세요? 포스터, 배너, 현수막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번 그 쿠폰 활용하시면서 한번 직접 작업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작업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간단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디자인.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쪼끔 괴로우실 거예요. '난 전문가도 아닌데.' 그죠? '난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까지 해야 돼?'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디자인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은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예쁘면 좋죠. 하지만
예쁘게 단순하게 예쁜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정보 전달이에요. 근데 정보 전달은 누가 제일 잘하세요? 우리 대표님들. 그죠? 우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훨씬 제품의 그 장점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소구점도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이 잘 전달되는지, 장점들이 어떻게 잘 표현이 될 수 있는지는 아마 일반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잘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디자인이 중요해요. 근데 디자인 나 잘 못해요? 하지만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디자인에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태워서 고객들한테 전달할지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요소는 기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하지만 출력물에 있어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대표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려 보려고 해요. 레이아웃, 폰트, 컬러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영상물이나 다른 미디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나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이 좀 갖춰져 있어야 제대로 정보 전달도 되고 시각적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끌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컬러감이나 폰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감정을 자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고민이시라면 이제는 고민 안 하셔도 되죠. 비즈하우스에 템플릿이 다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디자인은 김나희 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정보 전달이라고 했어요. 예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표님들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보를 태워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중요한 거, 마케팅을 접목을 시켜야 돼요. 단순히 디자인만 예쁘거나 그냥 '내가 오늘 배너로 추석을 홍보해야지.'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배너를 내가 만들어서 출력을 해 놨을 때 어떤 효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이에요. 단순히 우리 매장을 꾸미려고 배너나 포스터나 SNS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디자인 모두가 내가 팔 물건들로 이어지도록 내가 보여질 공간들이 널리 알려지도록 그런 요소로 사용하시려고 디자인을 하는 거지 예쁘려고만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뭐예요? 내 제품에 대한 소구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 차차 오늘 시간 남은 시간 저랑 함께 해 볼게요. 비즈하우스를 실행해 볼 건데요. 비즈하우스가요. 요렇게 다양한 템플릿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초반기에 요런 템플릿 사이트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좋은 거는요. 비즈하우스랑 미리 캔버스랑은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사용자가 잘 사용하게끔 심플하면서도 그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구성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만약에 미리 캔버스를 좀 쓰실 줄 안다. 그렇게 되면요. 대표님들은 비즈하우스도 잘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가위 기획전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잘 선물 세트처럼 잘 모아 놓은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홍보템으로 사용하거나 포장, 선물 세트, 추석 디자인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디자인 컨셉 한번 보고 갈게요. 현수막, 포스터, 배너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들이 있고요. 우리 대표님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도 엄청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요. 좀 이따 화면에서 직접 보여 드릴 건데 검색창에 마우스 클릭을 하잖아요. 그래요 업종별로 또 카테고리를 검색할 수 있게끔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쉽게 디자인하겠다 그러면 쉬운 디자인, 카페다 그러면 카페 쪽, 병원이다 병원 쪽 이렇게 디테일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검색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사이트를 보자고요. 네. 현수막 디자인. 너무 예쁜 거 많아요. 세련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포스터 너무 귀여워요. 포스터 캐릭터도 귀엽지만 좀 '나는 단정한 게 좋아. 좀 전통적인 느낌이면 좋겠어.' 뭐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자, 그럼 살짝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플랫폼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비즈하우스 얼마 전만 해도 이거 5로 돼 있었거든요. 귀엽고 깜찍하게 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 가을 느낌, 추석 느낌 나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들어가 보시면 요런 쿠폰 어떻게 받으시는지 내용도 설명돼 있고요. 지금 핫딜이 이거예요. 포스터 한 장이 990 원이래요. 엄청 싸죠. 요거랑 또 스티커 요런 핫딜을 엄청 우리 대표님들한테 전달드리기 위해서 그 비즈하우스 우리 팀들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요런 부분들 아까 설명드린 기획전들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또 좋은 거는요. 제가 창을 미리 열어 놨으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내가 현수막이나 배너 그럼 배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배너로 들어가집니다. 그럼 배너는 일반적으로 60에 180 정도의 사이즈가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밑에 거는 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 키 한 180 정도 되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너의 종류는 또 가지고 계신 그런 기본 틀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원단은 또 기본적으로 베스트는 고급 원단 투명이 있는데 투명도 저 같은 경우에 여름 음료에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고급 원단 기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치대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24만 개 정도 또는 이미지가 67만 개, 뭐 37만 개 일러스트, 폰트 다양한 템플릿들이 다 녹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선택만 하면 되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이 놓여져 있어요. 엄청 많죠. 그리고요.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렇게 보세요. 마우스를 요 일반 배너 옆에 놓고 여기서도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일반 배너 옆에 클릭을 하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에 가셔 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카테고리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클릭해서 템플릿 편집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요게 제가 마음에 들어 가지고 미리 선택을 해 놨어요. 인터페이스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디어, 텍스트부터 영상까지 편집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옵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비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미리 캔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우리 대표님들이 출력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소들이 간소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요런 AI 도구들도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옵션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시간 나실 때 틈틈이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 요 미리 캔버스 일반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하는 것과 비즈하우스에서 사용하시는 인터페이스는 간소화돼 있다. 인쇄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요. 배너 종류나 사이즈, 원단 요런 것들도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이 되어지면 제작을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넘어가기 전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살짝만 저랑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디자인만 설명을 하는 거라면 오늘 저의 강의가 필요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귀엽고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고 다양해요. 근데 대표님들 우리 매장이 물론 외진 곳에 나만 있어. 나는 이 구역에서 커피숍이 하나야. 이런 지역 말고는요. 대부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거 비슷한 걸 굉장히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디자인이 "요 나 토끼 귀여운 거 쓸 거야."라고 하신 분이 혹시 옆집 여자 사장님도 요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뒷집에 뭐 꽃집에서도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우리가 입을 맞춘 것처럼 "이런 거 쓸래? 포스터 너 이거 쓸래?" 해서 "같이 출력할래?" 이렇게 뭐 아기자기 우리 구역에서 비슷한 걸로 쓰셔도 그거는 컨셉이다. 아니면 "이번엔 기획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같은 디자인을 쓰시더라도요.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을 바꿔 주셔야 돼요. 나만의 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고객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게끔 포스터가 디자인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CT, 콜 투 액션이 돼야 돼요. "추석 연휴 정상 영업합니다." 그러면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정상 영업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어로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하면 다른 매장 아니라 우리 매장으로 올 것인가. 고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 프롬프트도 뭐 적용을 해 가지고 내가 글을 작성까지 해야 되나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AI가 있잖아요. AI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대표님들의 어떤 작업들을 쪼끔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서포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역할을 부여해라. "너는 10년 차 뭐 마케터야. 그런데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뭘 글을 작성해 줘." 이런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쪼끔 차별화된 문장 구조를 한번 가 보자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요. 비슷한 문구만 나오는데 오늘 김나의 강사랑은 스택이라는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거는 누구나 쓰는 공식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요런 구조를 가진 문장 구조들이 우리 대표님들한테 잘 맞겠다 싶어서 선택을 한 방식입니다. situation, task, intent, concern 이거 다 똑같은 구조예요. 역할과 어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AI는 잘 알아듣고 글을 만들어 줍니다라는 기본 구조는 같아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이 네 가지를 모두 입력을 해 주면 대표님의 입맛에 맞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글들이 쪼끔 더 완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츄에이션 S의 상황 S의 택 속하는 거죠. 상황, 맥락, 역할을 의미하고요. 구체적인 작업, 뭘 할 건지, 그리고 목적과 의도 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지 고려사항. 하지만 이거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또는 어떤 것들을 좀 피해서 이런 문장 구조를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면 챗GPT 등 생성형 AI들이 말을 좀 잘 알아듣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저랑 작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살짝 디자인을 건드려 볼게요. 요거 한번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터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구성을 선택을 해 가지고 컨셉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시기에는 뭐가 부족하죠. 기본적으로 요런 로고도 바뀌어야 되고요. 요런 이름 우리 브랜드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빈틈 "문의는 어디로 하세요?"라고 하는 요런 글귀도 좀 바꿔야 되고요. 주소도 좀 바꿔 줘야 됩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사용을 해 보셨다면 어렵지 않으실 건데요. 혹시나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미리 캔버스 뭐 캔바, 망고보드 이런 것들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어렵지 않지만 알고는 가야 되는 부분 고거를 한번 긁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이란 단어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는요. 제가 클릭하잖아요. 얘는 텍스트면 텍스트에 관련된 요런 속성들이 왼쪽에 떠요. 그러다 보니 대표님들이 바로바로 뭔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얘가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드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선물 세트 볼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필요한 요소, 수정할 요소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클릭한 요소들이 옵션이 따라 붙더라. 그럼 나는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쵸?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컬러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선택하면 따라 붙는 속성이 있더라. 근데 추석을 한번 눌러볼게요. 추석을 눌렀더니요. 얘는 텍스트인데 왜 옵션이 아까랑 다르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미지란 뜻이에요. 여기 비트맵이라고 써 있네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아, 근데 나는 블랙글씨 싫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살짝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우리가 글씨체인데 손으로 쓴 글씨체 느낌이 난다. 그럼 얘는 캘리그래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또는 뭐 손글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폰트가 아니고서는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디자이너가 이미 해놓은 거니까. 근데 저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얘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 듀플리케이션이 되거든요. 또는 오른쪽 클릭하셔도 복사. 여기 보시면 컨트롤 D라고 단축키까지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 이미지는요. 전체 색상은 바뀌어요. 여기 색상 채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블랙을 한번 레드 계열로 바꿔볼게요. 어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추석이란 글자는 바뀌었는데 이 인장 부분이 추석이란 한자가 사라졌어요. 걔까지 흰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글자만 바꾸고 이 인장은 그대로 두고 싶다면 두 개를 카피한 상태에서 얘를 자르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해야 걔의 옵션이 뜬다고 했잖아요.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꺽쇠 눌러 보시면요.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 이렇게 해서 글씨까지만 남기고 인장을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눈치채셨죠?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해서 눈치채셨나요? 네. 얘는 이렇게 자르기를 인장만 남기고 다 자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제가 요렇게 잘랄게요. 자른 다음에 옆에다 요렇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석이란 한자도 죽지 않았고 요 한글 캘리그래프에 있는 손글씨 부분도 살려져 있어요. 그럼 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보라색.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영향이 끼쳐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얘를 색깔이 고민이 돼. 그냥 얘를 레드도 해보고 옐로우도 해보고 녹색도 해보고 다 했는데 도무지 고민하는 것만큼 퀄리티가 안 나와. 그러면 블랙이 최상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또 선호하는 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이 포스터에 있는 포스터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색상을 하나 찝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를 클릭, 이미지 근처에 가져가셔서 나 그럼 요런 다크 브라운 써 볼래. 이렇게 요 근처에 있는 컬러 찝어 봅니다. 찝어 볼게요. 자, 그러면 블랙은 아니고 다크 브라운 컬러가 찝혀졌어요. 나 그럼 이거보다 약간 밝은 떡색 슬랙, 핑크빛 요렇게 바뀌는 거죠. 글씨가 잘 안 보여? 다시 한번 스포이드로 가서 좀 어두운 컬러로 가볼까? 요렇게. 요 컬러 좋네. 블랙은 싫어.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우러졌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팁은 근처에 있는 색깔을 사용하시면 된다.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또 하나 뭐 바꿔볼까요? 얘 바꿔볼게요. 여기다 우리 로고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업로드에 가시면요. 요 업로드 클릭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런 이미지들을 업로드하시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클릭을 해서 그래. 네모난 거 우리 로고 쓰자."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얘를 좀 비즈하우스만 살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로고가 이미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미지에서 배경을 따낼 수가 있어요. 글씨만 남기고. 텍스트는 아니고요. 얘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미지니까 텍스트를 수정할 수도 없고 색감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색감 수정할 수 있는 추석이란 글씨처럼 이렇게 색상을 입혔더니요. 전체가 덮어져 버렸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경을 따내야 돼요. 근데요. 배경 제거 기능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요. 배경 제거 눌러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AI 쉬운 편집 있습니다. 배경 제거 쫙 해볼게요. 네. 생겼죠. 배경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즈하우스 글자만 남았어요.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글자를 조금 여백을 불필요한 여백을 잘라볼게요. 아 근데요. 이거 갖다 놨더니 안 보여요. 그럼 이때 배경은 인제 투명하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색상 채우기가 이제부터 됩니다. 색상 채우기 비즈하우스 가능해요. 색깔 원하는 색깔 가능해요. 근데 나는 이 색깔 다른 색으로 할래요. 스포이드 집어서 요거 배경에다 클릭. 그러면 아래에 있는 브라운색의 바랑 똑같은 컬러로 입력이 됩니다. 사이즈 줄여서 오른쪽 위로 가죠. 어 완벽해요. 제 눈에만 완벽한가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 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 볼게요. 근데 이 이미지는 워낙 해상도가 좋은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해상도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요. 이미지를 어떻게 불러왔죠? 업로드해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걔를 클릭해서 불러와요. 불러온 다음에 또 AI 쉬운 편집에 가 봅니다. 그럼 왼쪽에 화질 개선이 있어요. 그러면요. 얘가 내가 업로드했던 이미지보다 퀄리티를 높여 줘요. 그래서 출력에 크게 무리가 없도록. 물론 너무 해상도가 안 좋은 것들은 다시 찍으셔야 돼요. 하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A3 또는 A1 사이즈, A0 사이즈를 하고 싶어. '해상도가 괜찮을까?'라고 고민되실 때는 AI에서 요 화질 개선 부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업그레이드하는 기능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나는 포스터에서 글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자, 글씨 넘어갑니다. 클릭하면요. 바로 속성 따라 붙어요. 사이즈를 늘리셔도 되고요. 그죠? 사이즈를 이렇게 눌렀더니 얘가 글씨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길게 생긴 흰 점 있잖아요. 끌어당기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간이 생겨요. 이 가운데 있는 하얀 바는요. 얘 전체적인 모양새 그러니까 사이즈는 변형하는 게 아니라 위치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스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얘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 가셔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도 있지만요. 한번 보세요. 모서리에 있는 동그란 점을 클릭하셔도 사이즈가 정비율대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리고 포스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원하는 사이즈를 그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얘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살짝 배경에서 드래그 하시면 3 개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쭉 어디를 잡으랬어요? 4 개의 모서리 점 쭉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요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글씨를 키웠더니 이미지랑 충돌이 돼요. 그럼 얘도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요. 큰 점이 4개 생기고요. 그 중간 선의 중간쯤에 작은 점이 생겨요. 근데 작은 점은요. 비율이 정비율이 아니고요. 찌그러들어요. 근데 모서리를 잡으시면 정비율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줄일게요. 그리고 얘를 줄였더니요. 얘가 조금 돋보이지 않아요? 보자기 박스 살짝 올려줍니다. 살짝. 그리고요.
나 이 그릇에 그림자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 근데 클릭을 해 봤더니 템플릿에 이미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불투명도가 너무 약해요. 20% 19% 밖에 안 돼서 조금 선명하게 하고 싶어요. 쭉 진하게 하시면 그림자가 좀 더 선명해지죠. 근데요, 나는 블랙보다는 그림자가 약간 브라운 컬러였으면 좋겠어. 전체적인 톤이 브라운이니까 그럼 그림자를 선택하셔서 색상 누르시고요. 브라운 컬러는 어떤 계열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좋겠어. 스포이드 찝어줍니다. 그럼 약간 레드기가 있는 브라운 컬러가 작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살짝 줌아웃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완성이 포스터가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추석이란 글자에다가 조금 입체감 있게 내가 드롭을 해 가지고 들어 올리는 느낌, 그림자를 주고 싶어요. 추석 클릭하고요. 그림자 클릭하세요. 그러면 얘가 그림자가 조금 그 2D 느낌보다는 입체감을 줄 수 있다라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거리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죠? 요렇게 가까이에서 살짝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멀리 떨어졌다면 흐림을 한번 날려 볼게요. 흐리게 되면은 어때요? 약간 블러가 든 느낌도 줄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컬러가 내가 레드 계열로 한번 티나게 바꿔 볼게요. 요런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련한 느낌. 요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렇게 포스터나 모든 디자인에는 똑같은 효과가 접목이 돼요. 지금 단순하게 포스터를 만들어 보셨지만 요 기능들은 모든 배너나 모든 포스터, 모든 스티커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오늘 팁은 뭐예요? 이미지로 할 때는 얘네들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업로드돼서 내 로고를 업로드해서 쓸 수 있는데 이 업로드 기능에서 불필요한 그 뭐죠? 배경을 제거하고 글자만도 수정할 수 있다. 내가 글자가 없고 요런 사각 박스에 로고만 갖고 있다면 요런 식으로도 수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컬러를 수정하는 방법 중에는 스포이드 기능도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림자 기능 사용하시면 입체감을 살짝 줄 수 있다. 요런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비슷해요. 근데 칭찬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출력물에서 기본 요소, 원래 디자인의 기본 요소죠. 레이아웃, 그리고 폰트, 컬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템플릿에는 그게 모두 녹여져 있어요. 어떻게 녹여져 있어요? 잘 정리된 레이아웃과 디자인 감각적인 컬러 그리고 폰트 잘 딱 맞아떨어지도록 구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색깔 바꾸고 사이즈 바꾸고 위치 바꾸고 요 정도.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출력물이 최상의 퀄리티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것만 디자인만 살펴보면은 다가 아니죠. 요 프롬프트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프롬프트 방법이 있지만 대표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틱 공식을 반영한 프롬프트예요.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 포스터를 제작해야 돼. 직접 디자인을 못하고 카피 문구만 쓸 수 있어. 제 입장이에요. 포스터에 들어갈 짧고 임팩트 있는 추석 홍보 카피 5개를 제안해 줘. 네가 작성한 문구 중에 하나를 바로 사용할 거야. 문구는 15장 이내 단번에 시선에 끌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단톡방에 공유를 드렸었어요. 근데 요 부분을 제가 챗GPT한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창을 열게요. 이거는 유료든 무료든 상관이 없어요. 요 부분에다가 음, 추석맞이 배너를 만들 거예요. 자, 배너를 이렇게 클릭을 할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얘한테는 "너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역할을 주진 않았지만 요런 문구로 한번 전달을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글귀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뭐였어요? 간단하게 15자 내로 임팩트 있는 할인 이벤트 카피를 제안했어요. "5개 제안해 줘." 이렇게 했더니 추석엔 할인 대잔치, 올 추석 알뜰하게, 한가위 특가 혜택, 추석맞이 초특가 대부분 뭐예요? 약간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도록 뽑아줬네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감성적인 톤으로 좀 요청을 하고 싶어요. 감성적인 톤으로 요 창을 조금 줄여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아이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모니터가 여러 개를 쓰고 있어 가지고 대표님들 좀 잘릴 수 있어서 요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자 이내로 했는데 "너 잘했어. 근데 감성적인 톤 적용해서 카피 3개 추천해." 그랬더니 요렇게 추천을 또 해 줍니다. 그렇다면 달빛처럼 가득한 혜택, 풍요로운 마음, 따뜻한 할인, 한가위, 정담은 선물 요렇게 구성을 해 줬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대표님들한테 뭘 해 드리고 싶었냐면요. 만약에 대표님이 저랑 똑같은 이런 템플릿을 선택을 하셨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날짜 바꾸시고요. 요거 그대로 쓰시고요. 아, 나는 요거 15일까지 할 수 있어. 12일까지 할 수 있어. 화수 목요일이 되겠죠. 이렇게 바꾸시고요. 여기다가 어, 우리 카페가 행복한 카페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들을 그냥 쓰면 대표님들이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림을 제가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뭐가 차별화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요. 오늘의 목표는 물론 디자인을 끼깔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랑 뭐 미리 캔버스 더 공부하시고 비즈하우스 더 공부하시면요. 요거 말고 하얀 도화지 위에서 내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핵심은 뭐래요? LMF예요. 고객의 언어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그대로 쓰시는 거는 후킹이 들 때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또는 나의 고객의 언어로 나한테 찾아오시는 고객의 언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를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미지로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챗GPT에다 넣어 줄 거예요. "좋아. 너가 이런 하이브리드 카피 뽑아 줬잖아. 근데 여기다가 또 뭐를 요청하냐면 LMF를 적용해서 디자인에 적용할 내용 3 가지를 한번 추천해 줘 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달이 될 겁니다. 볼게요. 포스터 이미지를 보니까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이라는 그런 공급자 중심 언어가 강조돼 있어요.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하세요."라고 이거는 공급자 중심 언어래요. 근데 제가 LMF 적용해 그랬더니 "지금 예약하면 무료 배송입니다. 한가위 혜택 미리 챙기세요." 이게 바로 LMF라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바꿔 볼까요? 또는 감성적인 키워드를 만약에 추가를 하자면 정성담은 추석 상차림, 마음을 전하는 선물 세트 이렇게 바꿔도 된대요. 또는 지금 예약하기는 오늘 주문하면 추석 당일 도착 이런 글을 쓰래요. 그래서 한번 바꿔 볼게요. 한가위 혜택 이게 LMF가 적용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한가위 혜택만 카피해서 글자가 내려갔죠? 요 긴 37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챙기세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카피하는 게 편해서. 네. 얘도 긴 바를 당기시면 돼요. "미리 챙기세요." 하고 학이 겹치네요. 약간 비껴 나가서 좀 키워 줄게요. 자, 살짝 걸쳐 주겠습니다. "한가위 혜택 미리 챙기세요."
자, 언뜻 보면 그냥 공급자의 언어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들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한가위에 때 미리 챙기세요." 뭘 챙기라는 거지? '한번 들어볼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예약하기를 오늘 주문하면 추석 당일 도착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죠? 여기다가 요거 하나 카피해서 제가 요렇게 기간은 그대로 가 볼게요. 아이고 가끔씩 요런 오류가 있긴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요 요런 거예요. 이벤트는 요건데 오늘 주문하면 당일 도착 이게 뭐예요? CTA 콜 투 액션이에요. 이거를 한가위 혜택을 누리는 기간은 요만큼인데 "오늘 주문해야지 추석 당일까지 도착합니다."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포스터를 일반적인 포스터에서 LMF를 적용한 우리 가게만의 포스터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전달을 비교를 해 보실 수 있도록 요렇게 구성을 해 봤어요. 추석 선물 사전이에요. 이거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추석 선물 고민 끝. 정성 담은 추석 선물. 9월 10 일까지 예약하면 무료 배송. 카톡으로 1분 주문까지 요렇게 넣고 해서 QR 코드를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어느 것에 더 관심 있게 보느냐가 오늘의 주제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LMF를 적용한 디자인은요. 아무래도 고객들이 한 번 더 읽어 보고 한 번 더 눈여겨 봐요. 그리고 무료 배송을 제가 쪼끔 더 키웠죠. 그렇게 되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지 절약돼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무료 배송이면 '내가 공짜구나. 보낼 때 내가 직접 안 갖다 줘도 되는구나.'를 느끼시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객의 언어라는 거죠. 배너도 가 볼까요? 자 그러면 배너 한번 볼게요. 다양한 배너가 있죠. 근데 저는 요 배너를 한번 선택을 해 봤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똑같이 스틱 공식 넣어 볼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디자인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택을 해 놨는데 네.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 대표님들 강의 들으시는 대표님들 보시고서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나 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떡을 좋아하고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너도 고기 배너를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배너를 선택을 했는데 이 구성도 일반적인 디자인이에요.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요. 이 부분까진 디자인을 해소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대표님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요? 오늘 배운 LMF를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챗GPT 열으셔 가지고 이번엔 배너 관련 프롬프트를 넣어 볼 거예요. 똑같은 스틱 공식을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요. 5개로 또 얘기를 해 주는데 풍성한 한가위 같은 흔한 표현 말고 세련된 거 트렌디한 거 느낌으로 작성해라고 제가 글을 썼더니 나름은 세련된 걸 줬어요. "올 추석 격을 높이다. 정성의 품격을 담다. 프리미엄으로 전하는 마음. 특별한 한가위 특별한 선택. 한정 에디션 지금 예약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멘트를 정리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도 해 줘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합니다. 약간 좀 고급지게 좀 다듬어 볼래? 프리미엄 톤 적용해서 "카피 3개 추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 줄까요? 이번엔 품격이 다른 추석 선물, 가치를 더한 한정 세트, 격조 있는 마음 전달.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는 또 뭘 적용하고 싶어요? LMF 고객의 언어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디자인을 캡처합니다. 캡처하셔 가지고요. 복사하시고 챗GPT에 붙여 놔요. 물론 이렇게 파일 추가해 가지고 사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캡처해서 붙여 넣어도 얘는 충분히 합니다. 그다음 LMF를 적용해서 디자인에 적용할 내용 3 가지 추천해 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똑같이 배너에 접목할 수 있도록 얘가 기획을 해 주죠. 고객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세요. 주문 기간, 배송 기간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조기 예약 시 무료 배송, 한정 수량 특별가 이런 거 좀 써 주래요. 고객이 왜 주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주문하세요." 근데 "왜요?" 라고 질문이 오지 않고 '아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언어를 바꿔 줘요. 감성적인 공감 문구를 쓰래요. 추석 텍스트만 강조하지 말고 정성을 담아 전하는 한상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추석 선물 이런 공감 문구도 괜찮대요. 또는 CTA를 강화하래. 지금 예약하기 이게 아니라 오늘 주문하면 가장 후킹되죠. 추석 당일 도착! 요런 문장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살짝 수정을 해 볼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요 부분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거든요. 요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LMF 반영을 해 가지고요. 전환을 해 봤습니다. 자 요렇게 되죠. 요렇게 디자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받는 순간 달라지는 선물의 품격, 뭐 미리내 정육 추석 이렇게도 쓰지만 주문 기간 밑에 지금 예약하면 추석에 딱 맞춰서 도착. 당일 배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꼭 쓰래요. 배송 기간은 요건데 요 기간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주문하세요." 요런 말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쪼끔 더 글자가 도드라지게 오른쪽에 빼놔 봤어요. "5 일간 사전 예약 혜택." 그래야지 배송 기간 이런 혜택이 있고 가격 혜택이 있습니다는 QR 코드로 만들어 놓으셔서 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이트로 바로 CTA 콜 투 액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QR 코드 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식으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미리 좀 뽑아 봤어요. 미리 좀 뽑아 봤습니다. 어 정육점, 축산점이 좀 매칭이 될 만한 그런 추천 카피라이팅, 추석 고기 걱정 끝, 미리 준비하면 당일 픽업 요런 거. 그리고 떡집, 송편 만들다가 손목 아프셨죠? 우리가 대신 만들어 드려요. 고객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 사실은 송편 아직도 빚어요. 왜냐면 사 먹는 송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가 20 년이 넘었거든요. 네 20년 동안 송편을 빚어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재미가 있어요, 만드는 재미. 뭐 송편이 손목 나갈 정도는 빚지 않지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과일 고르기 어려우세요? 사장님이 직접 골라 드려요. 왜? 사장님은 전문가니까 '잘 골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꽃집, 성묘 갈 때 꽃 뭘 사 갈지 고민되세요. 근데 또 맨날 갖고 가는 국화 갖고 싶지 않아. 그러면 뭐 추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 꽃집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또 주유소 세차장 뭐 요런 부분들에는 이제 점검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배너를 뭘 쓰시냐면 좋은 게 귀성길 떠나기 전에 5분 차량 점검하세요. 아니면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우리 주유소에서 얼마 이상 구매를 하시면 뭐 1 0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점검 5분 동안 해 드립니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근에 저는 인제 한국관광공사 일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라든지 뭐 미션 오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 뭐 어른들 선물 고민 끝 무조건 좋아하는 3 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뭐 고객들은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들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찝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선택 장애 있잖아요. 우리들 대부분은 선택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뭔가를 알려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카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들하고 알아봤어요.
그럼 단계로 좀 정리를 해 보자고요. 1 단계 명절 스트레스 공감. 단순하게 카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추석을 목표로 한 우리 카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1 단계 명절 스트레스를 공감하는 문구를 생각해라. 2 단계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제대로 하는 게 뭐였어요? 고객들의 고민을 또는 문제점을 그런 그 명절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해소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 없이 우리가 언어만 수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고 특히나 시간, 혜택, 한정성을 강조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콜 투 액션. 나한테 빨리 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매출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추석이라고 해서 맨날 만들어 놓은 배너 하나 갖고서 한 달 내내 거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쿠폰 있으시니까요. 시즌별로 기간별로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세요. 추석 기간 메시지 전략 3주 전에는요. "추석 준비 미리미리"라는 키워드로 만들어 보세요. 작년에 못 산 분들 올해는 미리 준비하세요. 약간 막 끌어들이게끔. 지금은 근데 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 고객들이 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약 주문을 받아야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를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쪼끔씩 조급해요. "나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그럼 고객님들의 그런 언어를 읽어냈다면 우리 대표님은 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대표님들 미리 빨리빨리 2 주밖에 안 남았지만 충분히 고를 시간 있어요. 지금 주문해야만 추석 전에 확실하게 받아요." 요런 걸로 좀 자극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1주일 전 이제 좀 긴박해요. 나 할 일 많아요. 선물뿐만 아니라 갈 때 뭐 우리 부모님들 뭐 갖다 드릴 것들 챙겨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입을 옷들 뭐 어디에다가 뭐 우리 그 뭐죠? 짐을 싸야 되는데 어디다 싸야 될지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인제 긴장되고 약간 쪼여와요. 마지막 기회 진짜 쪼이는 걸 더 쪼이셔야 돼요. "내일까지만 주문 가능합니다. 내일 지나면 구매가 안 돼요."라고 하면서 인제 쫄깃하게 계속 당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추석 당일은요. 당일에 쉬시는 매장도 있으시겠지만 영업을 한다 그러면 당일 바로 픽업 가능. 갑자기 필요하시죠? 아직 구매 안 하셨다고요? 저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갑자기 누군가를 방문해야 되는데 백화점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근데 이런 문자가 딱 오잖아요. "아 그럼 지금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포장되면 제가 뭐 가지러 갈게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고렇게 쫄깃하게 추석 기간 메시지를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나희 강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매출 상승을 위한 AI 활용법.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매출 증대를 위한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진짜 고객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너무 절차가 힘들고 너무 애써야 돼요. 근데 3차 전환이 매출 전환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객의 여정을 쪼끔 눈에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서 나중엔 기억하게 하셔야 돼요. 1 차는 뭐 인지가 돼요. '이런 거 있네.' 2 차는 설득하는 타이밍이에요. 이거를 '당신은 필요하다. 당신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약간의 메시지들이 가면서 나한테 관심을 끌게끔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빨리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콜 투 액션 또는 LMF 이런 배웠던 내용들을 막 태워 줘야 돼요. 그래야만 겨우겨우 그 3% 중에 누군가가 구매 전환을 하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그분들한테 계속 쿠폰 발행해 주고 재구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찐팬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단계가 모두 완성이 돼야만 사실상은 우리의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단계가 4 단계뿐이지만 이 3 단계 3차 전환까지 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3 단계 구매까지 된다면 우리는 관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팬으로 만들고 이분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자꾸 나한테 구매하고 자꾸 나한테 "새 물건이 없나요? 새로운 아이템 없나요?" 질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오히려
구매 단계까지 오시기가 힘들지 이 뒤에 내 팬이 되는 거는 쪼끔은 더 수월해지실 수 있어요. 이 고객의 여정의 4 단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AI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한테요. 국내 고추장 업종 관련 구글 네이버 상위 키워드 뽑아줘. 블로그 형식으로 정리해줘. 그리고 요즘 뭐예요? 노출 잘 되는 SEO 최적화되게 상위 노출 가능하게 수정해라 하면은 일단 관심, 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블로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인스타그램 릴스죠. 쇼츠, 틱톡 이런 것들 반응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요즘 MZ 세대든 아니면 저희 남편도 틱톡에서 그 맛집을 검색을 해요. 지방에 처음 가는 지방에 가면 맛집을 이 틱톡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이런 미디어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근데 한 군데만 노출하시겠어요? 나중에 우리 대표님들이 해지시면요. 다른 미디어에도 노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기억은 해 두세요. 그래야만 우리 고객 여정에서 1 단계를 쪼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AI로 상세 페이지도 만듭니다. 미리 캔버스 가능해요. 쇼폼 영상도 브루 AI라고 또 AI로 가능해요. 콘텐츠는 모두 AI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하실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핑계 대실 거예요? AI로 가능하거든요. 나중 기회 되시면 관심 가져 주세요. 매출 증대를 위한 핵심 전략, 소고점 우리 대표님들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해야 내 물건이 잘 팔리는지 사실 잘 알고 계세요. AI가 다 해 주기는 하지만요. 아까 우리가 챗GPT한테 넣었던 내용처럼 소고점이나 이런 거는 마케팅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넣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AI보다는 사실 내 물건을 제일 잘 알아요. 내 공간을 제일 잘 알아. 그래서 SNS 후기보다는 사실 상세 페이지 후기가 훨씬 중요하고요. 신규 유입하는 거 유입 중요하죠. 문을 열어 주는 건데 근데 구매 전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매 직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1 단계 콘텐츠, 2 단계 콘텐츠, 구매가 되기까지 3 단계 콘텐츠까지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좀 중요한 3 단계에 좀 매력적으로 자극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게 '네이버 플레이스의 소개글을 좀 바꿔 보시게끔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님들한테 특히나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배너나 뭐 현수막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요런 것들이 있어서 또 온라인을 오프라인에서는 좀 우리가 뭔가를 좀 자극하면서 고객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마켓을 여시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대표님 말고 그 대표님도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올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신 대표님들이 '온라인에서 보고서 우리 매장으로 올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플레이스가 온라인을 통해서 나를 노출을 하는 콘텐츠가 됐다면 어느 누군가 나와 결이 맞는 어느 고객들은 이걸 보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 그리고 일반적인 SNS 홍보물보다는요.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에 있는 소개글이 상당히 구매 전환, 방문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살짝 정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요거 나왔어요. "당신은 15년 경력의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이자 고객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전문가입니다." 역할을 줬어요. 이번에는 약간 기본적인 틀 가져가 볼게요. "현재 나는 내 사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를 운영하려고 해. 네이버 플레이스의 소개글은 처음 방문한 타깃 고객이 신뢰를 갖고 '여기 좋아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살아있는 글을 작성하는 걸 핵심이야. 다음 질문의 답변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을 완성해 줘.
이거 지금 존댓말로 썼는데 반말로 쓰셔도 돼요. 답변의 내용으로 각 문단에 맞는 소제목을 붙여서 정리해 줘라고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줄 소개로 우리 카페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고 운영자 소개와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메뉴 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추천 대상과 기대 효과, 운영 철학 진심, 문의 유도와 콜 투 액션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대표님들이 이 Q&A의 부분을 퀘스천의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잔의 커피로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만 요 노란색 부분들을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도 좀 보시면서 이거는 카페를 예시로 들은 거니까 내가 만약에 꽃집이다 그러면 꽃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내가 김치찌개 전문점이다. 그럼 김치찌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 예시를 보시면서. 그래서 한 잔의 커피로 휴식과 영감을 선물하는 감성 카페입니다. 그래서 요런 글들을 붙여 넣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대표님들이 완성을 하시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챗GPT의 새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플레이스 요렇게 내용을 하시고요. 이 내용이 붙여놓은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그냥 실행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얘를 쉬프트 엔터를 치시고요. 제가 2차적으로 드린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요렇게 잠시만요. 카피를 해 봅니다.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할게요. 한 줄 소개, 예시로 드렸던 내용들을 수정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쳐 봅니다. 그럼 얘가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할지 볼게요. 자, 한 줄 소개. 다듬어 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디에 맞춰서?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 플레이스에 맞춰서 노출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럼 대표님들은 이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버전은 간결하면서도 신뢰감과 감성을 함께 주는 구조라 네이버 플레이스에 최적화돼 있대요. 요렇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소개글을 고객 타깃에 맞춘 키워드 최적화 버전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챗GPT 같은 애들은 잘하는 게 뭐냐면 잠재적 패턴을 잘 읽어요. 대표님들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얘가 글을 잘 유도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또 해 줍니다. 최적화 버전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 디저트 카페, 조용한 카페, 감성 카페 같은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방식으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응, 이응.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 카톡으로 응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응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에 반응해서 다시 정리를 해 줘요. 감성 키워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리합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감성 중심 스토리 버전으로 유지하시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카피해 가지고요. 정리해.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쪼끔 더 감성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쭉 해 줍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안 되지만요. 대표님이 이번 기회에 어 좀 우리 카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를 좀 검토를 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거 좋아요. 챗GPT한테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내 카페 또는 내 매장 또는 내 꽃집, 내 온라인 마켓 요런 것들을 한번 글로 다듬어 주시는 기회도 이번에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챗GPT랑 더 많은 내용들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자,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추석 시즌 활용하는 태플릿은요, 너무 예쁜 게 많아요. 비즈하우스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올해는 요 감사 카드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는 미리 만들어 놓고요. 저는 손글씨를 좀 써서 어 고 고객들한테 전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고객들한테 하실 수는 없지만 만약에 VIP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마련하실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런 대표님들은 이런 추석 감사 세트 카드를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면은 다크로 이렇게 하시고 뒷면은 이런 밝은 컬러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손글씨를 쓸 수 있도록.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AI가 너무 딱딱하게 다가오는 시즌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너무 완벽하고 이런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각들을 좀 건드려 준다. 우리가 좀 쪼금 더 전문적인 단어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휴먼 터치? 휴먼 터치로 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즌일수록 또는 이런 너무 앞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IT로 굉장히 세잖아요. 뭐 캐데몬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즌인데 때인데 그때에 맞춰서 AI, IT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아날로그 감성을 좀 건드려 주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성 멘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비즈하우스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템플릿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역대급 쿠폰이라고 하셨으니까 5만 원에 거의 5천 원이면 10% 잖아요. 이게 그냥 눈으로 대충 보시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10만 원 이상이면 또 2만 원 할인 혜택이란 말이에요. 이 쿠폰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QR 코드를 통해서 혜택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요 사이트 보시고서 우리 비즈하우스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핫딜도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네. 저는 AI로 또 많은 분들을 소통하고 또 발전하실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들의 많은 방향성을 잘 지켜 드릴 수 있도록 잘 걸어가시 한 걸음 한 걸음 가벼우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준비하는 강사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비즈하우스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도 인사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강의 또 저도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갈고 닦아서 더 좋은 만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